그런 시장을 한번 우리가 예견해 보면서 최근에 이제 광진구에 대한 좀 개발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수 전략 정비 구역, 뭐 IT 특별 계획 구역 옆에 자양 사동 A 구역이 있습니다. 네. 49층 3,000세대 가까이 2,999세대로 신통구역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는 모아타운은 잘 권유를 안 드립니다. 네. 실제로 모아타운 권유는 잘 안 드리고 신속통합기획구역 사동 A구역하고요. 227에 147번지 신통구역. 요거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아파트 뭐 실거주 한다라고 하시면 광장 극동 1, 2차 네, 대장 단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포하고 광진구를 잘 비교를 하거든요. 성동구하고 마포, 성동구가 훨씬 위니까 지금은 네, 비교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포는 신축 밭이잖아요. 신축에 대한 시세. 마포는 시세가 어느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우리 30억 실거래가. 지금 보니까 한 28억 전후 신고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신축이잖아요. 그죠? 광장극동 아파트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작년 1년 전에 많이 권유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쉽지는 않았거든요. 거래가. 아파트 실거주 하시는 분들 찾아서. 여기가 (31평) 28억입니다. 구축이죠. 구축. 이거 정비가 고시도 안 났어요. 네, 공란공고만 난 상태입니다. 여기가. 네. 벌써 시세가 마포에 준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광진구가 과거에 눌려 있었고 이제서야 더 빛을 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광장 극동하고 마포 신축하고 한 3억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작년 이맘때 상반기만 해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광장 극동 아파트 실거주 하면서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눈여겨볼 곳이다. 그래서 자양 사동 A구역 227에 147번지 광장 극동 1, 2차 그리고 자양 7구역입니다. 시공서 선정이 됐고 네. 여기는 주택 재건축입니다. 하나씩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양 사동 A구역은 성수 5지구라고 불리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유주들은 5지구라고 하고 성수에서는 쳐다도 안 보긴 하는데 경관계획이 같이 나와 있고요. 통경축 또한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좀 단절된 느낌이에요. 네. 지금 매수한 제 고객님도 한번 다녀보시면서 좀 단절된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결이 될 겁니다. 영동대교 이제 북단 고가차도가 있는데요. 여기 진짜 심각하게 막히거든요. 오후에 한 5시 넘으면 성수동에서 나오는 차들, 자양동에서 나오는 차들 여기가 매일매일 막힙니다. 매일. 이게 성덕정길, 성수동 여기까지 그냥 굉장히 막히고요. 뚝섬로도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할 계획안을 갖고 있고 사실은 올해 이게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미뤄졌죠. 네. 4년 뒤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 올해 5월까지 이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신축 대단지들이 이제 양쪽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좀 더 해소할 수 있고 그만큼 자양사동 A 구역은 뭐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이제 성수 지구에서 49층으로 되어 있을 때 모습이고 65층으로 가면 더 높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49층. 트리마지 47층. 이렇게 될 것이고요. 끝.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찌됐든 건축 계획을 계속해서 바꿔나갑니다. 정비 계획을 바꿔나가고 의견 조사를 한다고 해요. 뭐 어디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주민들이 84 타입을 몇 세대가 원하는지 그런 걸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세대 변경할 때 이제 반영을 하고 건축 계획을 하기 때문에 84 타입 이상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변경이 되면 전 조합은 84 타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지만 현재로선 1376 세대면 가능하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추정 권리가액을 다 표기해서 말씀을 드리고 표를 올리긴 하지만 혹시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고시문이거든요. 2023년도
네, 공동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2.5를 곱하고 비례율을 곱하면 추정 권리가액이 되는 거고요. 매매가에서 추정 권리가액 빼면 이제 추정 프리미엄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매수하려고 하면 추정 프리미엄은 또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 비례율 한 111% 정도로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협의체, 예.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네. 박노경 씨가 선출이 됐습니다. 1월 14일 네, 공고, 확정 공고가 나와 있고요. 중요하죠. 부가현 2구역 1+1.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진짜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물건을,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업 하신 분들. 1+1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제가 물건 올릴 거 아니에요. 주거 전용 면적으로. 그죠? 나와요, 진짜? 부가현 2구역은 안 준다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수백 군데잖아요. 재개발 진행하는 곳들이. 그죠? 수백 군데가 다 주잖아요. 한남 뉴타운 줬잖아요. 그죠? 노량진 줬잖아요. 이문 희경 뉴타운 줬잖아요.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가지고 지금 이게 마치 다 모든 사업체가 안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관리처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냥 주고 했어도 주고 1+1 주고 빨리 지금 사업이 진행됐으면 시세 차익이 얼마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들의 사업지니까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2심도 네, 취소가 유효하다. 그래서 많은 사업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단독주택 소유주들 이거 동의서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초기 단계. 제가 오늘 뭐 세미나 하면서 유튜브 영상에 같이 올릴 건데 자양사동 A구역 단독주택 소유주들 또 잘 아셔야 되는 게 1+1 주면 동의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한평도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보다 불리하잖아요. 이 사람들 월세 지금 200~300씩 높게 받는데 동의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34평 받을 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1+1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1 주고 빨리 준공해서 그게 40억이든 50억이든 빨리 시세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남 4구역도 그거 아시죠? 무허가 주택. 네. 전용 면적으로 준다고 해서 그 뭐 무허가 주택이 그죠? 거의 다 3구 타입 받게 생겼습니다. 그 총회에서 통해 가지고 아마 통과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그런 다수의 횡포예요. 네. 그렇게 계속 사업도 늦어질 것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열의를 들여서 오늘 진짜 으쌰으쌰 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사진 찍어서 올린 거거든요. 자양사동 A구역 정관 아닙니다. 네. 이 조합의 정관은 대부분 도시정비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네. 보시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76조 암호에 보시면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2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 이하로 한다. 1+1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공급할 수 있고잖아. 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취소권이 나오는 건데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합 정관에. 그러니까 가끔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관에 들어가 있나요? 물론 자양사동 정관이 없죠. 아직은.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정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넣고 1+1을 줘야 된다라고 좀 못을 받고 동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 쪼개기 3평, 4평짜리가 막 1+1 왜 주냐 이러면 진짜 속된 말로 빡치지 않을까요? 진짜. 대지집은 3평짜리가 그죠?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못 받고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길어질 여지를 아예 처음부터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또 억울한 게 뭐냐면 1월 8일 날 104세대로 표기되는데 뭐 107세대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권리산정 기준율이 변경이 됐어요. 아시죠? 예. 이게 사용 승인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빌라마다 권산일이 다 달라요. 이게 청산물건이었는데 이게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근데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뭐 고척동도 확장 면적에 대해서는 권산일 변경이 되고 뭐 답심리 간대매공원 신통구역도 신축을 딱 구제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의 세대는 아니었는데 과거 사례는 분명히 있었는데 좀 많이 구제가 된 겁니다. 이건 서울시의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빨리 동의서를 받아서 좀 조합 설립 빨리 해서 빨리빨리 좀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구제해 준 것 같은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뭐 소송도 있을 수 있고 뭐 재개발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도 딜레이 되고 의미 없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17년도 4억 1,800입니다. 그죠? 똑같은 겁니다. 네. 그죠? 작년 12월 18억 9천 차익입니다. 네. 다 벌고 싶죠. 이렇게 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단한 거지. 이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때 들어간 거잖아요. 진짜 그 두 개 구역으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뭐 해먹겠다고 막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다 돈을 보시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만큼 컸던 부분인 거예요. 네.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도 뭐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한강변 고층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분명하죠. 제가 이것도 작년 딱 1월 달에 세미나 할 때입니다. 성수 1지구 강변 동양 아파트. 2014년 1월, 1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5억 8,500이었어요. 84 타입이. 그 갭이 2억 후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4년 11월에 29억에 매도가 됐잖아요.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나온 호가가. 45. 네. 호가 45억이에요. 여기가 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까? 분양 신청을 했습니까? 네. 시공사 선정 미뤄져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거기 언제 돼요? 언제 조합 설립돼요? 아무 의미 없지 않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기다리기 힘들면 팔면 되거든요. 네. 그죠? 수익 보고 아까처럼 나 못 기다리겠어. 아유, 언제 신축 가? 그럼 팔고 신축 딴 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집입니다. 이거 한강 한신 아파트. 14년도 1월 6억이었어요. 24년, 그러니까 작년 1월, 25년 1월 25억인데 이게 37억 실거래, 36억 9천인가? 하여튼 37억 실거래 했습니다. 네. 1, 2, 3, 4, 5지구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 충분히 가만히 될 거로 보여지고, 3지구, 4억 9,500이었어요. 그죠? 진짜 저렴하다, 진짜. 아무리 봐도 4억 9,500인데, 여기도 다 30억 중반대 나오잖아요. 네. 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지구도 똑같습니다. 그냥 언제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이 라인에, 뭐라도 갖고 있으면, 아직은 그래도 수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포 원밸리 72억에 뭐, 반디클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80억 간다고 보고, 반포 맞은편에 한남이 뭐 80% 가까이 시세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성수는 압구정을 마주하고 있지만 압구정이 80%는 아니겠죠. 그죠? 한남하고 비슷하거나 제 생각엔 성수가 좀 높지 않을까. 뭐 서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평지에 한강뷰, 파노라마 뷰가 나온다라고 하면 1, 2층이 아니고 파노라마 뷰가 보장된다고 하면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 그래서 다들 지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